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 황금 메이크입니다. 오늘 영상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요새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생 열심히 사느라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래 제가 좀 뭐 헬스 한다거나 회사 일하면서 들은 얘기라든가 요새 핫 이슈 중에 핫 이슈를 제가 나름 버무려 가지고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늦게 찾아뵌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또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두 가지 얘기를 버무려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화성 헬스장 화장실 사건입니다. 네.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무고죄로 입건했다 신고자가 불 결국에는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악몽 같았던 6일, 자, 성범죄자가 될 뻔했죠. 한 대학생이 집 앞에 관리사무소로 가다가 이 내용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화장실 용변을 보러 갔다 성범죄자로 불렸던 20대 남성이 경찰 성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사건 발생 시금 잠도되자마자 시력도 없고 심장이 옥점에 숨이 막혀 미칠 것 같았다면서 참다 못해 온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혐의 없음 메시지를 받다 해방된 기분이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미칠 것 같겠죠.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은 굉장히 강력하고요. 어, 거기에 뭐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죄가 없으면은 죄가 없는 것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한 대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뭐 변호사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장한 청년 혼자 범죄 사실을 제가 무죄라는 걸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건이 지난주에 발생했었고요. 경기도 화성 동탄 경찰서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았다. 50대 여성이 화장실 내에 남성이 본인이 용변을 모두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 이제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한 이 여성이 오후 5시 34분에 신고했다. 본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지 20여 분 지난 뒤였다.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여성 성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CCTV 영상을 분석하에 지목된 남성은 군대를 전역한 얼마 안 된 22살 A씨였다.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앞뒤 1시간 동안 화장실 쪽으로 향한 유일한 남성이었다. 경찰은 A씨를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 운동을 즐겨하는 A씨는 자신이 찾아온 경찰을 향해 살고 있는 아파트 헬스장 옆내 사무소에 용변을 보기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근데 이 경찰 말도 참 말이 안 맞는 게, 한 CCTV를 확보했으면 이 남자가 어디로 들어간지 보였을 텐데 어, 애매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관리 사무실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CCTV가 여기 있다는 건 봤을 텐데 말이죠. 일로 들어가는지 남자가 이렇게 가는지 이것도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A씨와 여성이 화장실에 갔다 나온 시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나왔죠. 심지어 남성이 더 빨리 거의 동시에 나왔죠. 1분도 안 돼서 이 시간에 성적 행위를 했다라기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남성분은 용변 본 시간 수준입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했다?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근데 경찰의 태도가 문제가 된 거죠. 이제 불과 100초도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솔직히 소변 보고 나왔다. 인정합니다. 화장실 이용할 사실이 있지만 화장실 들어간 적이 없다. 취지를 항변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여성 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 범죄자라고 확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별 관심이 없다. 내일도 아니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응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울러 경찰은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발언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에 다녀온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조사받는 과정에 전반 녹음해둔 파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논쟁거리가 되던 지난 28일 A씨의 반말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던 경찰에 돌연 신고인했던 여성 B씨가 허위 사실 신고했다라고 털어놓자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해온 A씨에 대해 무혐의를 판단 이건 취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CCTV 근거를 수사를 시작한 객관적 증거는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예, 객관적인 증명할 것도 없고 CCTV 여기 보시면은 남자애가 어느 쪽 방향으로 걸어가는지도 보였을 텐데 이게 이걸 근거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리고 강제 추행 혐의라는 거는 이게 강제로 추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큰 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한 젊은 청년을 그냥 깜빵에 집어넣어서 시적 올린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서 이 청년이 그나마 현명해서 이런 유튜브나 여기저기 알려가지고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성난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이제 2분도 안 돼요. 2분 들어가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뒷받침 증거도 없었고요. 이 증거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찾아내야 되는 증거예요. 예. 이게 좀 애매합니다. B 씨의 진술 이제 허위 신고했다는 사람이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 투입하고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는데 프로파일러들은 B 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에 허위를 꾸며내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굴하다, 거짓말이다.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걸 판단한다. 이제 그 아줌마 50대 아줌마가 허위 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도 할 때도 있다라고 자백했다. 판단이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50대 아줌마가 헛소리를 해서 한 젊은 청년을 인생을 조지려고 했다는 거죠. 아주 구렁텅이까지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성범죄자 낙인을 찍으면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다는 걸 군대도 전역해서 나라의 의무도 국방의 의무도 진 젊은 청년 하나를 그냥 골로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바로 경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경찰이 증거를 찾아서 네가 잘못했다는 걸 밝혀내야 되는 애들이 지금 너는 일단 잘못한 놈이다라고 일단 확정시켜 놓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법률 지식도 없는 23살 여기 뉴스에는 보통 저희가 만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대략 23, 4살쯤 되는 청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안 지켜졌다. 일단 반말한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는지 안 됐는지 죄가 증명된 건지 안 되는지 경찰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판단하는 걸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네. 송치를 결정하면은 검사 보고 타당한지 또 사건을 조사해 봅니다. 경찰 측에서 아무리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아직 죄 증인이 확정되지도 않은데 고작 일주일 만에 지금 거짓말이라고 자백해서 판 뒤집힐 정도였으면 이렇게 판단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경찰을 이거는 경질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이제 한 변호사가 동탄 경찰서장의 파면 운동까지 진행됐었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작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그맣게 써드리는 거 읽어볼게요. 저는 방역패스 집행 정치 인용을 받아낸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이 상식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20대 초반 남성을 성범죄의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행동으로 반말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하여 전국민적 공문을 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노병을 벗게 되었으나 동탄 경찰서에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게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겁니다. 지금 오작동하는 시스템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가 취급받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 청소년 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써서 지금 파면 요구 서명 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변호사님 말도 틀린 말은 한 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결국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남성들 입장에서 내가 언제 성범죄를 몰릴지 모르니까 내 여자친구, 내 엄마, 내 여동생, 뭐 내 친척, 내 가족 말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조차도 그럴 겁니다. 넘어지든 차에 치이든 신경 안 쓸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성범죄로 몰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기인하게 되면 결국 피해 보는 거는 이런 허위 신고들을 한 덕분에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됐고요. 이제 이 A 씨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 올렸는데, 저는 혐의 없으면 문자 딸랑말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오고 있는데 배말이 없다. 이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심경을 전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게 사과드린다. 담당 경찰관들 A씨에게 직접 사과를 하려 하지 않아 연락이 닿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피해자 조사할 때, 피의자 조사할 때 전화번호를 가지고 소환을 했을 거고, 앞에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연락할 방법이 있었어요. 당신들 안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A씨가 무고죄의 피해자 조사를 받을 경찰서로 온다. 그때 사건 담당자는 직접 A씨를 찾아 사죄의 말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니 이건 경찰서 니네 전체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에요. 웬 젊은 애 하나 인생을 조져놓을 뻔했어요. 그냥 진짜 아예 망쳐놓을 뻔했어요. 영원히 성범죄자 낙인 찍어서 살아갈 뻔했어요. 하마터면 잘못했으면 저분이 나는 당했다 소리 질렀으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요새 또 핫한 또 이제 보르노라고 별명이 붙겠는데, 르노 코리아에서 이번 신차를 냈어요. 콜레오스를. 근데 그란 콜리오스 하이브리드 SUV를 냈지만 홍보 영상에 남염에 놀라냈다는 남성 비하 제스처를 계속 선보여. 사실 제가 지난번에 넥슨 때도 얘기했지만 제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너는 페미를 합니까? 사상이나 가치관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여성 직원을 안 뽑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이걸 얘를 뽑았다가 혹시 페미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점점 여사들끼리 서로 팀킬하는 겁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성 인권 신장이 아니에요. 여성을 안 뽑을 거예요. 남초에 관련된 남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걸 팔아먹는 회사에서는. 자동차는 가장 많은 소비층이 남성이에요. 예? 차 보면 후훅, 머스카 후훅, 아파트 차, SUV, 우리 5인 가정 안전하게 편하게 차 끌고 다니는 건 대부분이 남자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많은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8대 2 정도 비율이 됩니다. 지금 많이 와도 10대 3이에요. 남성 운전자가 8이나 7이에요. 아직도 카센터에서 수리하시는 남성분이 더 많고요. 아직도 이제 우리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남성분이 더 많고요. 기본적으로 카센터를 찾아가는 사람 남성들이 많고요. 세차장에 찾아가는 분들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럼 차라는 소비재는 누가 씁니까? 남자가 쓰는 겁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사상을 이런 데다 넣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전날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발생한 당사의 홍보용 콘텐츠에 불편함을 느껴서 모든 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해당 논란에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앞서 르노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신차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서 르노코리아 여성 직원은 출연해 수차례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집게 모양을 구부린 동작을 해보였다. 일부 남성 커뮤니티는 이를 보고 남성 혐오와 비슷한 제스처를 주장했다. 이 자세는 제가 지난번에 넥슨 때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비하할 때, 뭐 성기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거를 몰랐다. 굉장히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안티 마케팅이 된다면 될 수 있죠. 지금 르노코리아가 굉장히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으니까. 단점으로 치면은 이 커뮤니티에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성 혐오를 비하라고 하면 다음 이 차를 살 타겟팅이 지금 일부 커뮤니티인 남성들이에요.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놓고 르노코리아에서 업계에서는 존립을 위태롭게 할 악재가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네, 르노코리아 오로라 프로젝트 이 얘기 좀 했었죠. 이렇게 생산한 신차 그랑 콜레오스를 회사 재건을 위한 핵심 모델을 뽑았다. 신차 판매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홍보 과정에 남용 논란이 확산됐고 불매 운동 조짐까지 번지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다. 그쵸? 남자들이 사죠 차를. 근데 남자들한테 불매 운동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상반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르노코리아 판매량은 10,000대가 넘지 않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3.1% 감소한 수치고 현대, 기아, 물론 중견 3사, 헤이지 모빌리티, 르노코리아 중에서도 가장 낮다. 이거는 뭐 이제 세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르노코리아는 올해 사명과 엠블렘까지 바꾸고 중형 하이브리드 SUV 그랑 클레오스를 통해 판매 반전 계획이었는데 사과에도 불구하고 남성 소비자들 중심으로 남성 비하 영상에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르노 QM6 차주라고 밝힌 A씨는 직원 한 명 때문에 르노코리아 소비자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사 측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해해야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유튜브 영상 때문에 신차 출시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이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회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만들려고 이 디자인 만들고 이 성비 뽑고 여기에 맞는 규격 맞추고 뭐 법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맞추는 거 이거 철판 만드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뭐 각종 부품 여기에 들어가는 뭐 센서 뭐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얘 하나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얘 하나 때문에 큰일 난 것도 아니지만 다른 또 이제 사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 나간 애들 몇 명 때문에 망치고 있는 거예요 회사 하나를. 예. 제가 제발 이런 거는 집에서 방구석에서 커피 먹으면서 나가서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떠들면서 하란 말이에요. 아니 술집 가서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하하호호 떠들 때만 하란 말이에요.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이게 직원인데 회사의 주인이 아닌데 주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왜 도대체 회사에 나와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된 가치관을 이렇게 소비자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주주라도 되고 내가 여기에 뭐 큰 돈을 넣고 있으면 과연 저런 일 절대 못합니다. 내 돈 아까워서 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르노코리아는 해당 직원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 진위 여부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와 법무, 외부 전문가 등 구성된 조사위원회 조직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적절한 수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커뮤니티 뭐 지금 르노를 사실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타고 계시는 분들도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다른 차로 갈아탈 거고요. 다시는 안 돌아오죠. 그런 소리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죠. 내 돈 내고 조롱을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직원들 때문에. 아니 왜 도대체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저 아직 뭐 표현을 하면 차 명이 뭐였죠? 그랑클레오스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매력은 시승해 보시거나 와서 보시면 제대로 된 내용을 알 겁니다. 아직 매력을 조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할 거일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런 굳이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제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회개망측한 굳이 왜 이분들 봐봐 이거 얼마나 뿌듯하게 지금 새 차를 위해서 지금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여성 인권 신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들끼리 팀킬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 줄 평은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지 않고 이제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좀 째째하게 뭐 이러면서 좀 참는 것도 있었고
남자는 여자한테 져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지만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오거나 불쾌하면 그 감정을 바로바로 드러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한민국만큼 SNS랑 인터넷이 발달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영상 퍼지는 거 저한테까지 퍼질 정도로 이렇게 영상이 굉장히 퍼지기 때문에 어, 저 불을 끄려면 르노코리아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랜 콜레우스 좋은 차일 것 같습니다. QM6 다음을 이은. 근데 그 좋은 차를 제대로 홍보해보지 못하고 남염이 묻어갖고 이렇게 망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페미, 메갈 뭐 이런 머마드 분들은 그냥 집 밖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릇된 가치관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영상 내용이 두 가지를 다루는 좀 내용이 길었네요. 쉽게 지금 혐오 민국에서 이건 잘못이다. 이게 잘못인지 몰랐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글 달러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